네, 그러면 네. 오늘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특강을 맡은 그 방문각에서 인사노무관리론을 강의하고 있는 임현진 공인노무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게 금요일 그 저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참석하시는데 좀 쉽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제가 보통은 이제 이 인사노무관리 강의를 뭐 이제 GS 연기 1기, 3기 때는 화요일 날 하는데 제가 이번 주는 계속 그 오전에 강의가 따는 게 있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시간 나는 시간이 이때밖에 없어가지고 금요일 날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금요일 불금의 시간을 제가 되게 뺏은 것 같아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제 시험이 이제 우리가 33회, 33, 이게 이제 2025년에 이제 시험 치렀죠. 그리고 이제 내년도를 대비하기 위한 또 이제 대장정이 이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34회를 치렀고 이제 35회를 이제 준비하기 위한 과정인데,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연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인사노무 관리라는 과목을 좀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이제 특강 형식으로 해보기 위해서 이제 마련된 강의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이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인사노무 관리론 공부를 혹시라도 해보신 분 처음이신 건가요? 다?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인사노무 관리론 강의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기 전에 이제 앞으로 이제 시험을 위해서 뭐 1년 이상 이제 공부를 하실 텐데,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인사노무 관리론 과목의 좀 특징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 우리가 시작을 할 때부터 이게 방향성이 이렇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겠구나를 알고 접근하는 거랑 모르고 접근하는 거랑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한 어떻게 보면 1년이 길면 길고 또 이제 시험 공부하다 보면 금방 갑니다. 1년 가까이, 1년 정도가. 그런데 이제 중간에 시행착오를 겪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시행착오를 겪었다 깨달음이 크면은 뭐 크게 문제가 없지만, 그 시행착오가 자칫 이제 돌아서 가다 보면은 뒤처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기 전에 이 과목이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감이라던가 아니면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인사노무 관리론 과목 자체의 특징이 더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이제 2차 기준으로 볼게요. 2차 기준으로 보는 게 뭐 있어요? 먼저 이제 노동법을 보잖아요. 그렇죠? 노동법을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필수 과목이 뭐예요? 행정쟁송법이죠. 그렇죠? 행정쟁송법. 이게 이제 필수 과목이죠. 그렇죠? 그리고 필수 과목 중에 하나가 이제 인사노무 관리예요. 인사노무 관리론. 그렇죠? 인사노무 관리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선택 과목이죠. 그렇죠? 근데 선택 과목 중에서 이제 많이 택하는 게 뭐예요? 민사소송법이나 민사소송법, 아니면 이제 경영조직이죠. 물론 이제 노동경제가 있지만 그건 아무래도 조금 선택을 하시는 분이 적으니까 이제 많이 선택하는 부분을 할게요. 자, 어쨌든 이러한 과목을 우리가 시험을 보고 이제 여러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이게 같은 어쨌든 뭐 문과 계열, 뭐 인문 사회과학 계열의 학문이지만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즉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법학이죠. 그렇죠? 법학에 해당하는 그러한 과목들이고, 여기는 뭐예요? 이거는 경영학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사회과학 계열의 학문이지만 법학과 경영학은 어쨌든 추구하는 바나, 그렇죠? 거기에서 접근하는 뭐 논리나 접근 방식이나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법학을 공부하듯이 경영학을 공부해서는 안 되고, 경영학을 공부하듯이 법학을 해서는 또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법학이라는 거를 해보시면은 좀 아시겠지만, 법학이라는 건 일단 법조문이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법이 있죠. 그렇죠? 입법자들이 만든 법이 있고, 그 법을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두고 이제 논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논의를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학설이 있고, 그 다음에 판례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판례를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이제 그러한 법학에서 법조문들 해석을 두고 판례가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법이라는 거는 굉장히 그 자체로 본다 그러면 논리적인 학문이고, 뭔가 이렇게 딱딱 맞는 그러한 이제
뭐 느낌이랄까요?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답안이라는 것도 보면은 어느 정도 형식적인 틀이 있습니다. 뭐 어떤 문제가 나오면 결국은 뭐 A라는 뭐 근로자가 이걸 청구했을 때 이게 적법한지 혹은 뭐 그게 인정이 될지 권리가 인정이 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뭐 사안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학설이나 판례, 뭐 조문 이런 것들 언급한 다음 이제 사안에 적용하는 뭐 이러한 식의 어떠한 답안의 구조나 사고의 틀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 반면에 경영학은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이 경영학은 우리가 어쨌든 경제 활동을 하는 주체 중에서 기업을 연구하는 활동이에요. 어떻게 하면 기업이 지속적인 성장하고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하고 이제 연구하는 그런 학문에 가깝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개가 굉장히 그 어쨌든 추구하는 바도 다릅니다. 특히 이제 많이 이제 뭐 이따가 설명도 드리겠지만 노동법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근로자들의 어떤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인 거고 대부분 이제 근로자에 대한 이제 권리에 관련된 것들이 쭉 나오잖아요. 근데 반면에 이제 여기에 나온 경영학은 뭐가 기준이에요? 회사가 기준이란 말이에요. 회사.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직원들을 더 동기부여시켜서 열심히 일하게 해서 성과를 높일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중요도가 더 큰 거죠. 그렇죠? 그게 핵심이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고 접근하는 것도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자의 차이를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경영학은 그래서 굉장히 특히 이제 이 인사노무 관리라는 과목 자체가 사실 굉장히 좀 열려 있는 과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 우리가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라고 해서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렇죠? 법은 어차피 법조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거 내에서 다예요.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관계에 맞춰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뭐 그 내용이지만 사실 인사노무 관리라는 거나 뭐 경영쪽도 마찬가지지만 범위가 굉장히 너무 넓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뭐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외의 것도 나오고 더군다나 이런 것들은 이제 기업과 관련된 거니까 최신의 어떤 트렌드나 이슈들이 계속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 우리가 다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너무 많아서. 그래서 브리타 같은 거 나와도 인사노무 관련해서 전혀 엉뚱한 게 나와도 이제 뭐 그게 잘못됐다 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되게 좀 애매한 부분이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그러려면은 인사노무 관리론은 우리가 암기나 뭐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어떤 구조라던가 인사노무 관리론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구조가 되어 있는지 그러한 이제 구조라던가 아니면은 그런 제도들에 대한 취지나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는 게 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인사노무 관리론이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아니면 굉장히 뜬구름 잡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뭐 당연한 말 하는 것 같아. 경영학 과목의 특징이 보다 보면은 당연한 말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배울 때는 뭔가 좀 쉬운 것 같아. 그러니까 좀 뭐 기업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좀 뭐 경우에 따른 재미도 있고 쉬워 보여요. 법학은 처음엔 어려워요. 그러니까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은 처음에 접근할 때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어려울 수는 있지만 경영학은 되게 쉬운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막상 답안을 쓸 때 보면은 어느 정도 공부를 하다 보면은 법학은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히고 판례를 알다 보면은 어느 정도 보이고 방향성을 찾을 수 있는데 본인들이 근데 인사노무 관리 같은 거는 하다 보면 볼수록 뭐가 에어지지도 않고 뭔가 뜬구름 잡고 같은 그런 느낌도 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중에 그 수험 준비에 되게 어려움을 갖게 되니까 이제 그런 암기나 이런 것보다는 이해에 대한 부분이 좀 중요하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여러분들이 법학과 경영학이라서 다르다라는 점 이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특강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대략적으로 그냥 뭐 말씀을 드린 건데 요거를 이따가 한번 이제 준비한 PPT를 통해서 살펴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인사노무 관리라는 거를 그러면 뭐 어떠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그 인사노무 관리를 통과해서, 그러니까는 관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기반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바탕이 좀 깔려 있어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해서 뭐 잡는 게 아니라 어쨌든 하나의 관점이랄까 아니면 하나의 방향이랄까 인사노무 관리 그러니까 우리가 조직 내 존재하는 직무와 사람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인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뭔가를 기준을 잡아서 엮어서 좀 여러분들이 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뭐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라는 거. 그러니까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이게 뭔 소린가 싶으실 텐데 그냥 어쨌든 그냥 가볍게 한번 들어보시고 왜냐하면 이제 곧 공부를 하시면
많이 듣게 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라는 측면과 그 다음에 우리가 개인과 이제 그 직무와 사람에 대한 그 내용으로 이제 우리가 한번 맛보기처럼, 그러니까 앞으로 인사노무 관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고 이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가지치면서 좀 봐야 된다. 약간 그런 것들을 좀 설명해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처음에 얘기하는 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인사노무 관리를 접근하고 해야 되는 거는 이제 꼭 잘 들으시고 뒤에 이제 뭐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나 이런 것들은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그러니까 기업 얘기들도 있고 그러니까는 그냥 가볍게 들으시고 아 이렇구나 좀 맛만 보시면서 아 인사노무 관리를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것들로 조금 이제 워밍업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사노무 관련된 것 특강을 하면서 보시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는 과목에 대한 이해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최근에 출제 경향이 어떠냐? 그렇죠? 최근에 출제 경향이 그 다음에 공부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출제 경향도 알고 과목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구체적인 방법보다는 좀 자세, 태도에 대한 문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라는 게 갑자기 툭 튀어나왔는데 이제 결국은 우리가 배우는 뭐 인사 관리라든가 이런 거는 오늘날에는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라고 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인적 자원 관리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답안을 했을 때나 아니면 우리가 전체적인 인사노무 관리 내용들을 이해할 때 하나의 이제 기반 관점이 되어 줄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한 건데 그런 것들. 그다음에 개인과 직무에 대한 것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쭉 앞으로 이제 오늘 특강 동안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사노무 과목에 대한 이해라고 한다 그러면 아까는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가 경영 이제 매니지먼트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경제의 주체들은 뭐 정부도 있고 가게도 있고 뭐 기업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경제 주체 중에서 우리가 뭐예요? 기업이라는 어떤 그 경제 주체를 연구하는 거. 걔네만 보는 거예요. 경영학은. 우리가 뭐 가게가 어떻고 우리가 뉴스 같은 거 보면 뭐 가계부채가 어떻고 정부가 뭘 어떻게 하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 경영학이라는 건 기업만 보는 거예요. 기업 활동. 기업의 활동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현상들이 뭐 바뀌는 이런 뭐 제도나 이런 현상들에서 기업에 어떤 영향이 있고 그러니까 기업이 어쨌든 핵심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업이라는 개별경제단에서 일어나는 경제 활동을 우리가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경영학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을 잘 이해해야 돼요. 기업은 조직이죠. 조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사노무 관리나 경영 조직을 하다 보면 기업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조직이라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 그렇죠? 조직이죠. 기업은 기업이 뭐 혼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조직으로 이루어서 한단 말이에요. 기업이라는 거는 그렇죠? 그래서 기업의 경제 활동 중 기업의 목표 달성과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활동이 바로 경영 활동이에요. 즉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업의 목표 달성입니다. 목표 달성. 그렇죠? 기업의 목표 달성. 즉 기업의 경제 활동 중에서 기업의 목표 달성과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활동이 경영 활동이고, 그렇죠? 그게 이제 경영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활동들이고, 근데 이제 뭐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기업의 목표 달성. 그렇죠? 우리가 조직이라던가 뭐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조직을 만들어도 조직들은 다 목표가 있어요. 목표가 없는 조직은 뭐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뭐 친목회 같은 것도 우리가 좋아서 모이지만 그 친목회라는 조직의 목적이 뭐야? 우리 자주 만나서 서로 이제 친하자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뭐예요? 그래서 뭐 월에 한 번씩 뭐 주기적으로 만나고 뭐 연락만 해서 뭐 이제 경조사 있으면 연락하고 그러면서 하는 게 목적을 그런 활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업도 마찬가지로 조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업의 목표라는 걸 설정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우리가 매출을 늘리고 영업이익을 늘려서 돈 많이 벌자 뭐 그런 단순한 목표일 수도 있지만 뭐 구체적으로 우리가 뭐 그래서 어떤 특정 분야의 뭐 예를 들어 시장의 점유율을 늘리거나 뭐 아니면은 어떤 산업의 재편을 한다던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목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기업마다. 어쨌든 기업도 목표라는 걸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사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년 기업에서 이제 경영 목표 이런 거 이제 수립하거나 하잖아요. 계획 같은 걸 수립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모든 기업이 가진 자원들을 총동원하죠.
그게 이제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기업이 가진 자원 중에 자금이라던가 뭐 기계라던가 그다음에 사람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으쌰으쌰 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집약해서 여기다 다 투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목표 달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인사노무 관리를 공부하다 보면은 다 그런 말이 붙어요. 기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기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뭐뭐 하는 활동 이런 말이 계속 붙어가요. 그러니까는 결국 우리가 기업이 하는 경영 활동이라는 거는 목표 달성이라는 그거를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그런 행위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재무, 생산, 뭐 마케팅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업의 경영의 대표적인 기능들인데 그런 것들이 다 그냥 각각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기업의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의 유기적인 것처럼 움직이는 그러한 형태가 이제 오늘날의 경영 활동의 모습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기업에서 중요한 거는 목표 달성이라는 측면. 그렇죠?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직감적으로 관련된 활동들이 다 경영 활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의 목표 달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활동이 경영 활동이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연구하는 게 바로 경영학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경영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경영학이 아무래도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뭐 하다 보면 약간 그래요. 뒤에도 나오겠지만 잠시 이거는 이따가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래서 관리라는 거는 뭐냐? 우리가 앞으로 이제 관리라는 말을 많이 쓸 거예요. 그리고 뭐 경영 조직을 하던 인사노무 관리를 하던 관리라는 말이 엄청 많이 붙습니다. 그래서 뭐 확보 관리, 보상 관리, 평가 관리, 그다음에 뭐 선발 관리, 모집 관리 다 이렇게 관리라는 말이 붙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관리라는 말이 경영학적으로 어떠한 의미냐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매니지먼트라는 건데 여기도 이제 결국 조직의 사업을 어떤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 즉 기업이 가진 자원이라는 거, 그렇죠? 기업이 가진 자원이라는 게 유한하잖아요. 무한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돈이든 사람이든 그런 것들은 다 한정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해서 아까도 말했듯이 사업의 목적, 기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연구하는 활동, 그러한 과정이 다 관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평가 관리라는 거는 뭐 기업의 인적 자원들이 우리가 평가해서 그래서 그들의 성과를 높이고 뭐 그들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하는 활동 뭐 그렇게 이제 다 정의가 됩니다. 막 그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관리라는 말을 많이 쓸 건데 그 뒤에 붙은 관리라는 의미는 다 이 말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원이라는 게 결국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기업은 어떻게 하면 제한된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우리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기업의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자원, 그 자원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인적 자원이에요. 인적 자원. 그렇죠? 그러니까는 사람도 기업의 자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기업이 가진 자원이라는 게 뭐 쉽게 생각하면 돈이 있고요. 그렇죠? 돈도 있고. 돈이 많으면 쓸 수 있는 게 더 많으니까 뭐 좋은 기도 살 수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기계나 이런 것도 자원이겠죠. 그리고 가장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인적 자원이에요. 인적 자원. 그렇죠? 우리가 배우는 게 바로 이런 인적 자원에 대한 관리인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인적 자원 관리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조직이 가진 인적 자원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해서 기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고민하고 연구하는 게 바로 인적 자원 관리인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뒤에 이 관리라는 거는 다 똑같은 의미예요. 똑같은 의미. 앞에 그러니까 뭐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거지. 관리라는 활동의 핵심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렇죠? 기업이 가진 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해서 우리가 사업의 목적, 조직의 목적, 기업의 목적 다 똑같은 말인데 이런 것들을 달성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연구하는 거고 인적 자원 관리는 그중에서도 인적 자원 관리는 조직이 가진 인적 자원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잘 활용해서 우리가 기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연구하는 그러한 활동이 바로 인적 자원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관리라는 표현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접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관리라는 말을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앞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평가 관리다, 보상 관리다,
뭐 이런 것들 쭉 얘기해서 뭐 관리라는 게 계속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개념이나 정의 같은 의의를 적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이 쭉 나올 때마다 평가 관리는 어떠한 개념이고 이런 것들을 다 외워서 2차 답안은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다 외워서 뭐 쓴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모든 걸 다 암기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인사 관리를 접근하게 되면은 외울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외울 게. 그러니까는 평가 관리 따로 외우고 보상 관리 따로 외우고 뭐 따로 외우고 뭐 따로 외우고 그리고 또 제도들도 많아요. 제도들도 많아서 그런 제도들을 하나하나 다 외워가지고 뭐 개념 정의부터 예를 들어서 교과서에서 나온 걸 난 그대로 똑같이 따라서 외우겠다. 근데 그렇게 접근하기 시작하면은 얘는 우리 인사동 관리는 외울 게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열심히 내가 암기력이 좋고 열심히 외워서 하겠다라고 해서 하면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 우리 과목의 특징인데 휘발성이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암기를 하면 그리고 이 지금 책을 읽으면 이해한 것 같아. 아는 것 같아. 그렇죠? 그리고 뭔가 외워진 것 같아. 근데 나중에 돌아서 보면은 우리가 이게 잘 기억도 안 나고 헷갈리고 뭔가 좀 애매한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휘발성이 강하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혹시 이제 우리가 그 노무사 카페 같은 데 보면은 막 인사 노무 관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평가하거나 쓴 내용을 보신 적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인사 노무 관리 욕하는 게 되게 많아요. 이게 무슨 뭐 학문이냐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당연한 얘기 하는 건데 뭐 이걸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공부해야 되느냐 뭐 그것부터 있고 그다음에 뭐 암기가 할 게 너무 많다. 뭐 휘발성이 강하다 뭐 이런 얘기부터 절절 되게 내용이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얘를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접근을 해서 나중에 이런 거 외우고 한다고 해도 그게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잘 휘발성도 있기 때문에 잘 외워지지도 않고 뒤돌아보면 까먹고 그렇습니다. 법학은 처음에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어쨌든 얘는 시험 볼 때 법전도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큰 틀에서는 어느 정도 막 이렇게 휘발성이 강하진 않아요. 이렇게 왜냐하면 비슷비슷한 논리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고 법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판례를 좀 외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긴 있지만 근데 그런 것들은 어쨌든 좀 가능한 부분이 있고 열심히 하면은 어느 정도 성과는 납니다. 그렇죠? 근데 얘는 방향을 한번 잘못 잡으면 계속 막 빙빙 돌아요. 그래서 인사노무관리론이 막판에 갔을 때 사람들한테 제 이제 고민이 되는 게 수험생들이 이제 머릿속에 뭔가 남는 건 없는 것 같고 책을 보거나 들을 때는 뭔가 재밌고 아는 것 같은데 막상 쓰려고 하니까 뭐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되게 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출문제 같은 거 한번 보면 지금은 조금 이제 다르기는 하지만, 그쵸? 다르기는 하지만, 보시면 옛날에, 자, 이런 것들 한번 볼까요? 옛날 거긴 하지, 한번 재미로. 1페이지 보시면 8회 문제 같은 거 보세요. 8회. 그쵸? 8회의 1번 문제 보세요. 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인사노무 관리의 대응 방안을 논하시오. 이런 거는 외워서 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런 거?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거를 외워서 이런 문제가 나올 거라고 외워서 쓸 수가 없어요. 이런 거는. 그쵸? 그리고 이런 것들은 책에서 못 본 그런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거는 순전히 여러분들이 인사노무 관리 체계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했는지에 따라서 답안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가 달라지는 거죠. 그쵸?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거 옛날 거, 이거 너무 옛날 거 아닙니까?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라고 하지만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보시면 3페이지도 넘어가 보시면 요때가 조금 이제 그런 경향이 더 많았긴 했지만 2010년도부터 한 20년도 사이에 3페이지 가서 보시면 기출문제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22회 보세요. 22회. 거기에 보시면 최고경영층의 조직관리 방식에 따라서 협력적이냐 경쟁적이냐에 따라서 인적자원관리 확보, 개발, 평가, 보상, 유지가 이제 개발 관리인데 다를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조직 관리 방식에 따라서 인적 자원 관리 특징이 어떤지를 순서대로 논하래요. 이런 것들은 책에 안 나와요. 이런 것들은 책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게. 물론 이제 개별적인 확보가 뭐고 개발이 뭐고 평가가 뭐고 보상이 뭔지는 나오지만 조직 관리 방식에 따른 인적 자원 관리 어떻게 다르냐는 책에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 기본적인 인사 노무 관리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게 쓰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단순히 우리가 암기해서 쓸 수 있는 단문형 문제도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요즘의 경향이 어떠냐 하면 요즘의 경향. 그래서 요즘 걸로 넘어오면 한 5페이지 거 볼까요? 5페이지를 보게 되면 뭐 30회 문제만 봐도 역량 중심의 인적 자원 관리와 직무 중심의 인적 자원 관리 비교하래요. 그렇죠? 그리고 역량평가 방법제 평가센터에 있는데 평가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책에서 배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쓸 수 있어요. 근데 역량 중심의 인적 자원 관리, 직무 중심의 인적 자원 관리는 개별적인 내용들은 배우기는 하지만, 그렇죠? 책에 따라서는 없는 책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근데 이걸 또 비교하래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단순히 암기해서 풀어갈 수 없는 주제들도 많고, 또한 책에서 그냥 단문 형태로 쉽게 어쨌든 외워서 쓸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요즘은 거기다가 뭔가를 좀 더 넣습니다. 그렇죠? 단순히 외워서 쓰지 않도록 못하도록.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구체적으로 아니면 되게 이제 세부적인 것들을 좀 내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암기만 해서는 인사노무 관리를 커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그리고 이슈나 트렌드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슈나 트렌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주 52시간 제도가 시행이 된다 그러면 이제 주 52시간 제도가 시행이 된다. 그럼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인적 자원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 문제가 이제 보시면 52시간 문제가 거기 4페이지에 보시면 29회 나왔었죠. 29회 4페이지 보시면 29회 문제 1번 보시면 뭐예요? 주 52시간 제도가 그 당시에 이제 시행이 되고 한창 이슈가 됐었죠. 그렇죠? 그게 이제 나왔어요. 그렇죠? 나와서 그러면 이러한 변화에 기업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런 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단순히 암기해서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슈 혹은 그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문제되는 그런 트렌드들이 나옵니다. 특히 그리고 5페이지 다시 넘어가 보시면 또 뭐가 있냐면 30회 보시면 문제 3번 같은 경우 이 당시에 이게 완전 불이타 문제였는데 문제 3번에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나왔어요. 이거는 그 당시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이게 나올 거라고는. 그렇죠? 왜냐하면 직장 내 괴롭힘이 노동법에서 이제 논의가 되더라도 우리 시험에서 나올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어쨌든 나왔어요. 그럼 이걸 인사적으로 풀어서 써야 된단 말이야. 근데 직장 내 괴롭힘은 우리가 뭐 노동법에서 잠깐 뭐 개념이나 알았을지는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이거를 인사적으로 어떻게 조치 방안을 해야 될지를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를 적어내야 돼요. 포기하면 안 되고. 그렇죠? 그러면 단순히 우리가 어떤 생각 없이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암기만 해서 뭐 나는 어떻게든 하겠다라고 해서 접근하면 절대 인사노무 관리를 우리가 조금 어렵게 공부하게 되고 그리고 좋은 점수를 못 받아요. 결국은 암기로만 커버한다 그러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좀 더 많이 선행이 돼야 되는 게 인사노무 관리의 특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초반에는 그러니까 연기나 일기 때는 암기보다는 인사노무 관리가 이러한 과목이구나, 그리고 이렇게 구조나 체계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라는 것들을 좀 더 이해하는 데 더 집중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아마 이제 처음 보신 분들은 이런 걸 어떻게 쓰나 막막하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이거는 나중에 3기까지 공부하고 그래도 몇몇 문제들은 뭐 이제 책에서 배운 것들이 나오면 쓸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때도.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뭐 딱 정형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그런 좀 뭘까요? 예측 불가능성이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너무 제가 뭐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겁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과목이에요. 특징적이 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보상관리, 평가관리 이런 것도 나중에 이제 다 보면 개념 정의가 있단 말이에요. 평가관리라는 건 뭐고 보상관리라는 뭐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 외우겠다라고 하고 접근하면은 답이 없어요. 너무 많아져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관리라는 게 뭔지만 알면은 이 앞에 이게 붙은 거는 다
요것만 바꿔주면 다 똑같이 정의 내릴 수 있어요.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 게 좀 인사노무 관리의 장점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인사노무 관리의 장점 중에 하나가 개념이라는 것도 우리가 공부를 하면 이거를 우리가 외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보통은 뭐 법이나 이런 데는 그런 개념을 외웠을 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인사노무 관리는 좀 그런 것들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수님마다 우리는 노동 이런 법처럼 법전이라는 게 딱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이블처럼 뭐가 딱 있고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니까 결국은 우리가 봐야 될 건 정해져 있고 요거의 어떤 단어나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가 이제 주로 노동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노동법 같은 경우 보면은 예를 들어서 법은 특징이 뭐냐면 그런 거예요. 법전이 있자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연차 휴가에 대한 법이 있단 말이에요. 뭐 이제 갑자기 노동법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보면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자에게 15일 연차를 주도록 법에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법을 보게 되면 그러면 이 15일의 연차를 부여하는 효과라는 것은 이미 확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만 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조건만 이제 찾으면 된단 말이에요. 요건만 맞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 그러면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는 의미가 뭐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을 한 거면은 출근 안 한 거잖아. 그러면 그거는 출근한 거냐 안 한 거냐? 뭐 어떤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어떤 근로자가 뭐 휴가를 간 경우 출근 안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출근한 거냐 안 한 거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이라는 게 지금이야 이제 법으로 출근한 걸로 보지만 육아휴직이라는 게 어쨌든 휴직하면 출근 안 하잖아요. 그렇죠? 출근 안 하니까 이거는 출근한 게 아니다. 그래서 애가 뭐 예를 들어서 1년 동안에 뭐 거의 실제로 80% 이상 육아휴직 쓰다가 나머지 20%만 내렸다면 이 사람은 뭐예요? 출근 안 한 거니까 80% 조건 못 채웠다. 그러니까 15일 연차 발생 안 해.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다. 육아휴직은 법에 따른 뭐 휴직이니까 당연히 이건 출근한 걸로 봐야지. 그래서 육아휴직을 뭐 1년을 쓰든 몇 년을 썼던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어 있어도 이거는 출근한 걸로 보고 그러니까 80% 이상 출근했으니까 15일 연차 그대로 부여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석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그 법은 이러한 요건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해석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또 법이라는 거는 법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개념들을 좀 정확하게 뭐 우리가 외우는 게 필요합니다. 왜 법전에 있는 거와 여러분이 다른 걸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개념정의 쓸 때. 그렇죠? 그런 특징이 있는데 인사노무 관리나 경영학은 그런 뭐 법전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교수님마다 조금 생각하는 게 다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같은 개념인데 설명할 때 개념 정의할 때 교수님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본질은 있겠지. 핵심은. 그렇죠? 그걸 두고 이제 뭐 표현하는 단어나 문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른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래서 이용을 한다면 우리가 개념정의라는 걸 공부할 때도 예를 들어서 평가관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 따져서 외울 수도 있지만 관리라는 게 뭔지만 잘 알면 우리가 개념정의 같은 것도 내가 이해한 바에 따라서 충분히 쓸 수가 있어요. 그냥 내가 이해한 바에 따라서 외우지 않더라도 그렇죠. 외우지 않더라도 이게 뭐다. 뭐 인적자원관리라는 거 우리가 외울 수도 있겠지만 외우지 않더라도 관리라는 게 이런 거니까 우리가 기업이 가진 인적자원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거냐 목적 달성을 위해서 뭐 그런 것들이 바로 관리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개념적이나 이런 것도 조금 더 수월하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래서 관리라는 게 뭔지 그 다음에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핵심적인 게 뭔지만 잘 알면은 그렇죠? 그러면 개념정의나 이런 것들은 만약에 암기를 좀 덜 해도 되는 그러한 좀 특징도 있어요. 그래서 이해를 잘 해두면 나중에 암기 부담이 좀 많이 줄어요. 이제 이해를 잘 해두면. 그렇죠? 내가 이해한 바에 따라서 내 문장으로 풀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만약에 연기나 이제 일기 이때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조금 같이 보면서 우리가 접근해서 최대한 그런 암기나 이런 부담을 벗어나서 이해해서 우리가 나중에 내 언어로 내가 이해한 바에 따라 풀었을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이제 좀 공부를 하고 답안도 이제 그러한 형태로 구성할 수 있는 걸로 하고자 하는 게 이제
뭐 강의의 어떤 특징이자 그런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제가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서 효과를 많이 본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이제 베이스가, 그러니까 저는 학부가 법학과를 나왔어요. 법학과를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법학과 나왔으니까 당연히 뭐 사법 시험도 준비하고 뭐 이제 그런 것도 했었죠. 자, 그러면 저한테는 이제 법은 이제 익숙하죠. 익숙해요. 익숙하고 뭐 이제 사법 시험 2차도 보고 그랬으니까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원래 하던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노무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법학이라는 것들은 어쨌든 그런 이제 법학이 어떠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걸 알고 있었는데 이제 노무사 시험에 건너오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제 경영학 과목들을 좀 보게 되니까 이제 이거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를 당연히 법학적인 마인드로서 이제 많이 접근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경험한 게 뭐냐면 처음에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동차를 노리고 공부를 했었는데 법학은 이제 어느 정도는 다 아니까 그래서 뭐 충분히 이제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얘가 도저히 이게 감이 안 오는 거예요. 뭔가 보면은 알 것 같은데 근데 뭐 법처럼 뭔가 딱딱딱 논리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것도 아니고 뭔가 계속 뜬구름 잡고 뭔가 그렇죠? 그리고 뭐 보면은 저도 이제 뭐 경영이나 경제 이런 거에 좀 관심은 원래 있어서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익숙하게 다가오고 재미도 있고 그러는데 이거를 학문적으로 혹은 이제 답안에 풀어 쓰려면 굉장히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무식하게 이제 외웠죠. 그래서 외우고 접근하고 막 그랬는데 제가 동차 때 이제 떨어졌었습니다, 이거를. 그렇죠? 근데 이제 인사업무관리론이 계속 이제 뭔가 스스로 뭔가 감이 잡혀야 이제 내가 공부를 해도 아,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구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알 텐데 이거 자체가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인사업무론 관리 그 강사분이나 굉장히 많은 강사의 강의를 들어봤어요. 혹시라도 이제 좀 그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제가 그때 한 바꿔가면서 들어본 분만 해도 한 6분 될 거예요, 아마. 보통은 뭐 요즘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한 6분 정도 됐나? 그리고 책도 막 다 해보고. 그런데도 이제 되게 조금 막막했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 우연히 그때 어떤 이제 되게 소규모 강의를 하는 분의 강의를 그때 어떻게 이제 듣다가 들어가 보니까 거기서 이제 설명하는 내용들이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를 활용해서 뭔가 이야기를 풀어가는 건데 막 우리가 법처럼 막 너무 그걸 외워서 쓸 필요 없이 내가 이 내용이 이렇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이해한 바대로 내가 충분히 풀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약간 조금 열려 있는 그런 뭐 예를 들어서 뭐랄까 소설은 아니지만 그런 것도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이 자체도 크게 관통하는 하나의 뭐 논리라든가 관점이 있구나라는 거를 조금 깨달음이 얻은 바가 있었어요. 그 뒤로부터는 인사업무관리론이 뭐 재밌기도 했지만 그다음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막 길을 쓰고 막 책에 있는 거 막 외우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 이게 이런 제도구나, 이런 취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약간 이런 것들을 좀 깨달았어요. 그 뒤로는 인사업무관리론의 공부가 되게 부담이 적었었어요. 그리고 뭐 외우려고 그렇게 길을 쓰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도 그냥 전체적으로 보고 그런 식으로 잡았는데 그런데 이제 나중에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이해한 바대로 이제 뭐 내용들을 썼는데 당시에도 이제 하나가 불이타 문제가 있었지만 어쨌든 그거를 제 나름대로 이제 구성해서 쓰고 막 그랬었는데 제가 그때 점수가 71점이 나왔어요, 인사업무관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얘가 이제 합격에 거의 견인을 해주긴 했는데 점수가 71점이 나왔어요. 71점이. 그렇죠? 그러니까는 사실은 보통 우리가 뭐 50점 중반대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60점 가까이 나오면 굉장히 고득점이라고 하는데 그때 저 인사업무 71점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 뭔가 접근을 하거나 법학적으로 접근을 하면 답이 없고 이 예반의 특징을 잘 우리가 하면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럴 때 이제 좀 그런 깨달았던 것들을 좀 이제 많이 이제 뭐 다른 수험생들 분들한테도 얘기했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합니다. 그래서 외우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일단은 이제 제도의 취지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만 잘 이게 못 알아는 것만 관심 이게 한두면 그 뒤에 개념적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수월해진다. 그렇죠? 왜냐하면 다 거기에 붙어서
앞에 말만 바뀌어지는 거구나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리라는 얘기하다가 굉장히 뭐 여러 가지를 얘기했지만 그래서 관리라는 개념 자체가 요거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뭐 앞에 뭐가 붙든 다 이 내용이에요. 관리라는 거는. 다만 이제 앞에 뭘 관리하느냐, 자원 중에 뭘, 혹은 제도 중에 뭘, 뭐 그런 것들의 차이만 있는 거지. 결국은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럼 여기서도 또 보면은 그러면 잘 활용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인사노무 관리를 잘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야? 우리 구체적으로 그럼 잘이 뭔데? 그럼 잘이라는 의미가 여기선 이런 의미예요. 경영학적으로 보면은 효율성과 효과성. 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잘 활용해야 한다라는 의미는 효율성과 효과성을 의미해요. 그렇죠? 그래서 효율성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한된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 그러니까 비용과 관련된 거고, 그렇죠? 우리가 같은 효과를 본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뭐예요? 비용이 적은 게 더 좋은 거죠. 그렇죠? A라는 효과를 똑같이 볼 수 있어. 근데 뭐 수단이 2개 있는데 하나는 비용이 뭐 10억이 들고 하나는 뭐야? 8억이 들어. 그럼 뭐야? 8억을 쓰는 게 더 효과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비용과 관련해서 효율적으로 쓰는 그러한 효율성. 그 다음에 효과성은 뭐냐면 우리가 목적 달성에 얼마나 기여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수단이 있을 때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 달성을 더 가깝게 해줄 수 있는 아니면 그거를 현실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수단이라던가 방법이 있다면 그게 더 효과적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잘 활용한다는 거는 가진 자원들을 효율적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그래서 잘 활용한다는 거는 우리가 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쓸 거냐.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이고 효과적.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관리라는 걸 다시 정의하면은 뭐예요? 자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기업이 가진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연구하는 뭐 활동, 뭐 관리, 뭐 이런 식으로 다 정의가 될 수가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배울 관리라는 거, 그렇죠? 관리라는 거, 앞으로 관리라는 말을 엄청 많이 보게 되는데 그 관리라는 의미는 요거를 내포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앞에 뭘 붙냐에 따라서 그거 좀만 다를 뿐이지 결국은 이게 우리 경영학에서 가장 그리고 인사관리에서 다루는 그 내용 중에 가장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녹여져서 결국은 뭐 제도나 이런 것들의 장단점을 분석할 때도 다 이런 부분들이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관리라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좀 말이 길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적자원 관리를 정의를 한다 그러면 관리라는 내용을 알았죠? 그렇죠? 관리라는 말의 의미를 알았어요. 그러면 인적자원 관리라는 것은 조직이 추구하는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한된 인적자원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재반 활동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관리라는 의미를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그 관리는 결국 인적자원을 해당하는 것들로 인적자원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즉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한 인적자원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활동이 바로 인적자원 관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그냥 단순히 책에 이렇게 나왔어.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보면 뭐예요? 이거 막 외우죠. 인적자원 관리 조직이 추구하는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한된 인적자원을 효율적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재반 활동 이렇게 외우려고만 한단 말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외워서 나중에 답안을 쓸 때 인적자원 관리에 대한 정의나 이런 거 쓸 때 이거 외운 걸 그대로 쓰려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접근을 하면 이거 다 외워야 돼요. 근데 이런 거를 하나하나 다 외우면 뭐 기억에라도 잘 나오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 근데 여러분들이 관리라는 거에 대한 개념만 확실하게 잡고 있으면 관리가 뭐다? 그렇죠? 그러면 인적자원 관리 혹은 이걸 바꿔서 무슨 뭐 다른 관리라고 붙여도 뭐 평가든 보상이든 그러면 보상의 개념도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러면 그 두 개만 매칭시키면 보상 관리라는 개념 정의를 해야 됐을 때 굳이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쭉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맞게 써내면 핵심 키워드만 들어가서 그렇죠? 써내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인사노무 관리나 이런 것들을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조직이 추구하는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렇죠? 목적 달성이 굉장히 제일 중요합니다. 다 그걸 위한 거예요. 그렇죠? 그 중에 제한된 인적 자원, 특히 조직이 가진 자원 중에 인적 자원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활동이 인적 자원 관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정의 내린 것도 있고 또 다른 책 보면은 인적 자원 관리를 또 다르게 정리해요.
그러니까는 이런 문장이나 단어가 다르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헷갈려요 사람들이. 뭐가 만든 거냐? 다 만든 거예요. 다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 핵심적인 것들, 뭐 이런 사업 목적 달성, 인적 자원, 이런 말은 다 들어가요, 그렇죠? 그리고 효율적, 효과적이다 이런 것도 다 녹여서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 의미가 뭔지를 명확하게만 알면은 우리가 뭐 응용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더 잘 할 수 있고, 그게 인사노무 관리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응용이나 이런 것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리더십, 여러분들 리더십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리더십. 자, 이거를 개념 정의를 한다 그랬을 때 리더십이 뭐냐? 이게 제일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개념 정의만 쭉 정리해 보면 한 50가지가 나온대요. 교수님들마다 논문마다 정의가 다 좀 제각각이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다양해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거를 뭔가 딱 뭐 하나만 정해진 거 그것만 외우고 이것만 가지고 뭔가 한다라고 하면은 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오픈 마인드를 가질 필요가 있고 좀 자유로운 사고를 할 필요도 있어요. 자, 어쨌든 인적 자원 관리가 이런 거고, 재반 활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재반 활동. 그래서 재반 활동이 뭐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이게 이제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인적 자원 관리 하나의 활동이 되는 건데, 뭐예요? 우수한 인적 자원 관리 영입하기 위한 채용이라는 게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구성원들이 주어진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평가, 그렇죠? 그 다음에 자신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뭐 육성 혹은 교육, 그 다음에 구성원들 동기부여를 위한 보상, 그 다음에 조직관 경영을 이직, 뭐 이러한 구체적인 재반 활동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활동으로서 뭐 채용, 평가, 보상, 혹은 교육, 뭐 이직, 평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재반 활동으로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인사노무 관리라는 게 결국은 경영학의 하나의 분야고, 경영학의 우리 경영이라는 거는 그 기업이라는 경영 활동 주체가 이제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하는 활동에 대한 것들이고, 그리고 이러한 경영에서 나오는 관리라는 것은 뭐예요? 기업이 가진 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 효과적으로 써서 목표를 달성할 것이냐, 그러한 활동인 거죠. 그렇죠? 그 중에서도 이제 뭐예요? 인적 자원 관리를 어떻게 하면 잘 쓸까? 우리가 가진 인적 자원들을 어떻게 하면 우수한 인적 자원을 뽑아서 어떻게 하면 뽑을 수 있고, 뽑은 인적 자원을 어떻게 하면은 동기부여, 그러니까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고, 그렇죠? 그럼 거기에 따른 적절한 보상도 하고 교육도 해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좀 말 안 듣는 애는 내보내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경쟁력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재반 활동으로서 나타나는 거, 그게 이제 인적 자원 관리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인적 자원 관리 과목의 이해인데, 어쨌든 인적 자원 관리가 뭐다라는 걸 그냥 한번 대략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인적 자원 관리의 출제 경향 좀 설명을 드리면, 아까 전에 잠깐 봤지만 우리가 보통 인적 자원 관리는 실무와 연관되거나 최근 실무에서 이슈가 되는 내용이 많이 출제가 돼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공부할 때 보면 인사노무 관리는 시험 막판 되면 이슈 같은 것들을 많이 이제 사람들이 찾아 헤매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뭐 평가 트렌드와 관련된 어떤 이슈들이 있어. 뭐가 어떤 요즘에 기업들이 이런 걸 많이 한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채용과 관련해서 요즘 대기업들이 뭐 수시 채용이라는 걸 한대. 이게 이제 확보 관리에서 하나의 이제 내용이란 말이에요. 수시 채용. 인사 관리 하나의 활동 중에 하나죠. 그러면 이런 수시 채용에 관한 것들이 툭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시 채용이 뭐 기업에 가져다 주는 효과와 뭐 효과와 단점, 그다음에 수시 채용을 잘할 수 있는 뭐 성공 방안에 대해서 써라. 뭐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게 우리 인사노무 관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수시 채용이 교과서에 나오냐, 우리가 배우는 교재에 나오냐? 교재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나와도 뭐 조금 두세 줄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아까 말한 이제 뭐 직장 내 괴롭힘, 주 52시간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관련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다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모든 걸 다 준비할 수 없고, 그리고 항상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러한 이제 트렌드나 이슈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쓸 거냐, 어떻게 접근할 거냐, 그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미리 준비해서 그거를 대비해서 시험을 본다? 그거는 거의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범위도 엄청 넓어요, 그런 것들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출제되는 문제들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들이 이 이슈로 꼭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1문 이제 50점짜리가 보통 논술형 문제로 많이 나와요. 정답이 없는 문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뭐 기업이 환경 대응에 하기 위해서 방안을 쓰라. 우리가 그때 8회 문제를 봤었잖아요. 그런 거. 그런 게 보면은 쭉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뭐 아까 전에 그것도 있고, 뭐 기업의 최고 경영층의 조직 관리 방식에 따른 뭐 인적 자원 관리 방안, 그죠? 뭐 고성과 팀 얘기, 그 다음에 등등 뭐 이제 주 52시간과 관련된 내용들 등등등 보면은 50점이나 이런 경우는 논술형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렇죠? 50점. 제일 중요한 1문 제일 중요하죠. 50점짜리.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딱 정답이 없는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응 방안 써라라는 거는 어떤 그 이슈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서 우리가 그 생각을 해서 거기에 적절한 제도나 이런 것들을 언급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인사도무 관리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얘를 응용할 줄 알아야 돼요. 혹은 적용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책에 있는 내용만 달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제도를 예를 들어서 A라는 제도가 나왔어요. 여기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면 얘를 어디다 써먹을 수 있는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아, 어떨 때 써야 이게 효과가 있고, 예를 들어서 A라는 제도를 어떤 상황에서 써야 직원들 동기부여시키고 그런 동기부여를 통해 성과를 높일 수 있는지, 즉 얘를 어떤 경우에 쓸 수 있는지를 잘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응용이나 이런 정답이 없는 문제라는 게 결국은 이슈가 나왔어요. 어떤 이슈? 뭐 52시간이래. 그러면 지금 환경 변화가 52시간으로 간다 그러면 기업도 거기에 맞춰서 대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업이 52시간이라는 그 시간적인 제약을 맞춰서 성과를 높이고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제도들을 써야 되는지, 어떠한 관리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수히 배우는 인사노무 관리에서 그런 제도들이 막 있단 말이에요. 기능이나. 그럼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기능은 이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뭐 이슈에는 얘를 활용하는 게 효과적이겠네. 적합하겠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캐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냥 제도만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나는 제도의 개념, 장단점 다 외웠어. 그렇게 해서는 진짜 그냥 간단한 단문 정도는 쓸 수 있지만, 만약에 문제가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은 제도는 알지만 얘를 어디다가 써먹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배워도 이제 말짱 도루묵이죠. 그렇죠? 그래서 응용과 적용이 우리 인사노무 관리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그렇죠. 기업을 하면 그런 거죠. 경영이나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그런 거죠. 뭐 우리 학문적으로 막 이런 제도가 있고 그래서 경영진으로, 그래서 그게 무슨 효과가 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한테 돈이 됩니까? 이제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 예전에 뭐 어느 거에 재벌집 막내 아들인가요? 그 영화에서 보면은 드라마에서 보면은 뭐 그 이성민 그 배우가 막 얘기할 때 그래서 그게 돈이 됩니까? 그 얘기 물어보는 것처럼 기업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효과가 있냐? 그래서 우리한테 도움이 되냐? 그렇죠? 뭐 학문적으로 해. 뭐 이런 제도가 있어. 그래서 그게 도입하면 어떤 때 도입하면 그게 효과가 있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 효과라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제도들이 어떤 상황에서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캐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단순히 막 제도에 대한 암기뿐만 아니라 이거를 적재적소에 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접근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도를 외우기보다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아, 이 제도가 이렇게 위해서 나온 거구나. 이런 취지로 나온 거고, 뭐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나 혹은 등장 배경 속에 나왔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사노무 관리 전반에 대한 이해도와 활용 능력을 우리가 파악하고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특히 고득점을 위해서는 자신만의 인적 자원의 관점. 그러니까 물론 이 자신만이라는 게 내가 스스로 개발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배울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관점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런 게. 그렇죠? 그런 거. 그 다음에 항상 숲을 먼저 생각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숲과 나무가 있을 때 항상 인사노무 관리 숲을 먼저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숲을.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나무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이게 둘 다 필요한데,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나무만 자꾸 본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기계적인 암기 같은 건데 나무만 봐. 근데 나무만 봐서는 안 돼요. 숲을 볼 줄 알아. 이게 전체적인 인사관리 체계에서 어디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체계라 그러죠. 구조라 그러죠. 그런 구조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구조에 대한 건 이따가 좀 말씀드릴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노사관계는 항상 나오죠. 얘는 그냥 한 문제가 항상 깔려 있어요. 원래 우리가 인사노무관리에서 이 노사관계라는 파트는 마이너 파트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뭐 경영학에서 노사관계를 다룰 일은 크게 없잖아요. 그렇죠? 마이너한 파트고 보통 노사관계로 뭐 고용관계론이라고 해서 하나의 특수한 분야로 다루는 건데 사실은 이게 메인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시험은 뭐예요? 공인노무사 시험이죠. 공인노무사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경영학 쪽에서 얘가 노사관계 관련된 게 항상 출제가 되는 거예요. 노무사 시험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는 거의 거르지 않고 매년 한 문제씩 나와요. 25점짜리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나올지는 아는 거죠. 어느 파트에서 나올지는 아는 거죠. 노사관계는 이제 어디서 나올지는 아는 거고, 그렇죠? 근데 나머지는 이제 이런 것들이니까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출제 경향에 따라서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뭐 이제 이런 것들은 그냥 뭐 나중에 조금 쉬었다가 나머지 이렇게 하고 우리가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랑 뭐 개인과 직무에 대한 것들 조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